예,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 자필 편지가 그 핵심 그 메시지가 결국 뭐냐면은 중국과 종중이 손을 잡고 저지르는 부정선거가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다. 그런 메시지가 됩니다. 또 미국의 아주 살벌한 북핵 전문가, 북핵 한반도 전문가가 있는데요. 트럼프 진영은 아니거든요. 전문가예요, 그냥. 이 사람이 그 엊그저께 한국을 다녀가고 와서 아마 한국말을 한국 사람처럼 할 겁니다. 판이 뒤집히고 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에서 정치 순교자로 바뀌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BBC 방송에서. 오늘 그 같은 사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1월 15일 자필 편지는 핵포탄급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과 종중민주당이 부정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을 장악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전체 2015단어 6,779자쯤 됩니다. 원고지 9장 아닙니다. 원고지로 치면 34장쯤 됩니다. 그중에 33%가 중국과 종중민주당의 하이브리드 전쟁이다. 부정선거가 대한민국을 말아먹기 위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에 이어 또 다음과 같은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정선거로 장악된 국회 독재가 국가를 마비시키고 해체시키고 있는 위기이다. 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경보를 울리기 위해 12월 3일 초단기 상징성 경보용 계엄을 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을 아주 담백하고 아주 대담하게 많이 하셨습니다. 또 마지막 매짐에서는 아주 비장하면서 담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주의 이권 카르텔 세력과 싸워 이 싸움에서 내 한 몸이 어떻게 되든 아무 후회가 없다. 이 같은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집회 광고 하나 내겠습니다. 특히 크리스찬 되시는 분들 기도회가 열리고 있죠.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4시 국회. 국회의원이 나오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국회를 겨냥하고 있다는 시그널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청년 중에서는 조평세 박사, 김은구 대표, 그 다음에 손영광 교수, 또 그라운드 C 김성원 대표, 또 책 읽는 사자 이런 분들이 나옵니다. 이 컬러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미 광화문은 잘 지금 세팅이 돼 있잖아요. 여기는 조금 좀 컬러가 다릅니다. 그런 분들이 또 모여서 이렇게 목소리 내주시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필 편지를 심층 분석을 해보면요. 이게 7개 섹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체는 7개 섹션인데 이제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들어가며에 해당하는 부분은 337단어 1083자입니다. 국민의 노력에 힘입어 우크라 전쟁으로 촉발된 경제 위기를 극복했고 한미동맹을 핵기반 동맹으로 업그레이드했으며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 등을 꼽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업적들이죠. 첫 번째 섹션 중 가장 감동적인 구절은 이렇습니다. 저는 작년 12월 14일 탄핵 소추되고 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 소추가 되고 보니 내가 이제 대통령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워낙 이런 국가 위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눈코 뜰 새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대통령이구나 라는 그런 차분한 생각을 할 여유조차 없었다. 이런 묻지 못할 그런 솔직한 소회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337단어 1083자로 이루어진 두 번째 섹션은 다음과 같은 주제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핵심 가치로 섬긴다. 그런데 이 같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가치 충돌 국가들이 있다. 그러나 모든 가치 충돌 국가들이 우리랑 적대적 관계인 건 아니다. 오히려 가치 충돌 국가들도 한국에 대해서 자기들이 적대적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협력국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말이냐? 그 다음번에 이제 가치가 충돌하는데 적대적인 인접국이 있다 이거예요. 전체주의 국가로서 중국을 얘기하기 위해서 먼저 이 정치 철학적 관점,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핵심 가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 또 가치는 충돌하지만 협력국. 그런데 가치가 충돌하는 전체주의 국가들 중에 우리한테 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적대적으로 대해야 되고 경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챕터 3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누리끼리하게 색칠을 해놓은 챕터 3, 4, 5가 살벌한 얘기입니다. 예. 이 두 번째 섹션 중에 챕터 3 가기 전에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면 독재 전체주의일 뿐이다. 또한 모든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법치주의를 통해서만 실현된다라는 윤 대통령의 정치 사상을 나타내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가치 공유,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법치주의 이런 것을 핵심적인 자신의 정치적 원칙으로 삼고 있다라는 얘기가 또 다음에도 나옵니다. 이게 이 얘기죠. 이게 이제 섹션 2에서 나오는 건데 본인이 뭐 어떤 결단을 할 때는 항상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신념을 바탕을 해서 결단을 해왔다. 왜 그러냐?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뭐 인민민주주의, 뭐 이런 민주주의는 결국 가짜 민주주의고 민주주의의 이름을 빌린 독재와 전체주의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한 제도이고 이러한 진정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통해서 실현된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일종의 이제 정치 철학적 혹은 정치 신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섹션 2에서 이야기를 쭉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섹션 3로 넘어가는데 이 섹션 3, 섹션 4, 섹션 5가 살벌합니다. 이 세 번째 섹션은 이러한 취지입니다. 가치가 다르더라도 가치가 충돌하더라도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는데 일부 전체주의 국가, 중국, 중국이라고 쓰진 않지만 결국 중국이에요. 가만히 문맥을 읽다 보면 일부 전체주의 국가는 사실상 적대적 국가이다. 왜냐? 대한민국을 하이제킹하려는 하이브리드 전쟁, 초한전, unrestricted warfare를 펼치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들기 때문에 이런 일부 전체주의 국가는 사실상 적대 국가로 봐야 된다. 이런 글로벌 군사 지정학적인 그런 통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섹션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외부의 전체주의 주권 침탈 세력, 중국과 국내 정치 세력, 종중민주당. 물론 여기서 중국이라는 얘기도 안 했고 종중민주당이라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국내 정치 세력이 손잡고 진행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전쟁의 핵심은 부정선거다.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중국과 이거는 한 개 국가가 할 수 없다. 국제적 연대를 통해서 자기들끼리 모의해서 하는 거다. 중국과 종중민주당이 손잡고 저지른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네 번째 섹션에서 나옵니다. 다섯 번째 섹션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정선거 때문에 우리나라는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소프트한 체제 위기를 맞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체 2015 단어 6,779자 중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즉 중국과 북한이 손잡고 하이브리드 전쟁으로서 대한민국을 말아먹으려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얘기가 전체 중에 약 32%에 해당합니다. 664단어 2177자입니다. 33%, 32%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필 편지가 굉장히 살벌한 편지죠. 그 다음은 바로 이렇게 나라가 망할 위기에 있기 때문에 계엄을 하게 됐다예요. 522단어 1811자로 이루어진 여섯 번째 섹션은 부정선거로 장악된 국회의 독재가 국가를 해체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군 투입 기준 2시간짜리 초단기 상징성 계엄을 했다라고 밝힙니다. 여섯 번째 섹션에서. 그래서 여섯 번째 섹션에서 여러 가지 참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구구절절한 그런 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 패러그래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자유민주 국가의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가 위기 상황을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자는 호소를 하는 것이다. 계엄은 호소, 경보 그런 것을 위한 상징이었다 이 얘기예요. 국가 위기 상황을 군과 독재적 행정력만으로 돌파할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과 상황을 공유하고 국민의 협조를 받아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엄이라는 말 자체가 상황의 엄중함을 경계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계엄 그러면 왜 알러지 일으키냐? 계엄? 그 뜻 봐라. 국가의 엄중한 상황을 같이 경계하자. 라는 뜻도 있다 거기에. 6번째 섹션에는 또한 다음과 같은 핵심 구절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입니다. 또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계엄 매뉴얼에는 최소 6개에서 7개 사단을 동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 수준에 지나지 않는 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 역시 이 계엄이 대국민 호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내란이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해요. 예. 제가 요거는 이제 따로 붙여놓을게요. 근데 너무 길어서 제 그 포스트에 아마 한 2-3번에 나눠서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길어지면 안 붙더라고요. 커뮤니티에 붙여놓겠습니다. 309단어 1049자로 이루어진 7번째 섹션은 매짐입니다. 여기에 참 가슴이 먹먹한 얘기가 나오죠. 담대한 결기가 표현됩니다. 전체주의적 이권 카르텔 세력과 싸워 국민들에게 주권을 찾아드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저 개인은 어떻게 되더라도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윤석열이란 존재는 이렇게 순교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순교자 부활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돌아오시도록 부활하도록 투쟁해야 합니다. 그러나 돌아오시더라도 부활하더라도 여전히 순교자의 길이며 고난의 길입니다. 북핵 문제에 관한 최고의 미국 전략 브레인 시드니 사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정보관입니다. 이 사람의 그 북핵에 관한 해설은 독보적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하냐? 제가 여러 번 이 사람 그 프레임을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북한의 핵은 공공용도 아니고 방어용도 아니다. 저것은 강압용이다. 그러니까 공격용이 아니란 얘기는 북이 핵을 안 쓴다는 뜻이 아니라 기본적인 목적이 강압, 위협용이다라는 거예요. 뭘 위협하냐? 야, 너희 우리를 평양을 섬기지 않으면 다 핵에 맞아서 뒤져라고 한국인들을 심리적으로 강압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중국이 타이완이나 남중국해를 도모할 때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을 발 묶어두기 위한 군사적 강압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드니 사일러의 얘기예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핵을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를 보는 전문가죠. 그런 사람이 최근에 한국에 이제 상황이 급박하니까 왔다 갔어요. 왔다 가면서 윤 대통령 지지율의 회복과 윤 대통령의 자신감을 지적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BBC 방송에서 나온 겁니다. 네. Sydney, these developments happening just in the last half hour or so with news of the arrest of President Yoon. What's the main thing we should understand about these latest developments? Just in Seoul 48 hours ago and passed in front of the crowds outside of President Yoon's house. And it had been interesting in how this delay in kicking off not the constitutional trial but the separate investigation of whether Yoon had committed some type of insurrection. As time passed on, there was growing support for Yoon. His support numbers went up. You could see his defenders out there, and you could see Yoon's confidence growing that he could make his public statement about what actually was his intention, have his day in court, in other words. 예, 여기서 이제 시드니 사일러가 주목하는 것은 이게 이 탄핵 정국이고 심지어는 내란에 관해서 뭐 이제 얽어놓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판이 뒤집히고 있고 또 윤 대통령 본인도 자신의
어떠한 관점에서 자신이 계엄을 하게 됐는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데 충분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시린 사일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한국을 오랫동안 깊게 들여다본 사람이라서 딱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시린 사일러는 윤 대통령이 내란 숙의 윤석열에서 정치 순교자 윤석열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윤 대통령의 한미 동맹 강화 노선, 한미일 삼국체제 노선에 관해 한국인들이 민주당의 주장처럼 나라 망하게 하려 환장해서 저지른 일인지 run the country into the ground,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환장해서 저지른 일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정책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Well, I think he's trying to change the narrative. Yoon, the insurrectionist, to Yoon, the martyr, who has willingly given himself up to avoid bloodshed. 예, 여기서 이제 뭐냐면 윤 대통령이 전체 프레임, 내러티브를 바꾸려고 하고 있다. 내란 숙의 윤석열에서 순교자 윤석열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별로 그렇게 트럼프 주니어랑 가까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해석을 윤 대통령이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서 바꿔 드리고 있는 거죠. 그 점이 전 좀 섭섭하더라고, 시린 사일러에 대해서. 저는 윤 대통령이 그런 종류의 그 섬세한 정치 심리적 그 작업을 잘 디자인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지율 관리를 그렇게 못했지. 이젠 앞으로는 그렇게 그 경륜이 쌓일 텐데 현재까지는 좀 긴가민가해요. 요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나서서 그렇게 개념을 규정해드리고 우리가 나서서 그렇게 상징을 만들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중이 제 머리에 못 갔거든. 우리가 그 의미를 그렇게 규정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투쟁과 우리의 담론, 우리가 사용하는 상징, 우리의 언어,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예, 또 계속 들어보시겠습니다. Opposition party, which had been going after Yoon politically, accused Yoon of being pro-U.S., anti-China, anti-Russia, and too close to Japan. I think the people will begin to digest whether these kind of this biting commentary on Yoon's policy really is politically motivated or because he ran the country into the ground.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취해온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삼국체제 강화, 반북, 반러, 반중적인 그런 정책들이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이게 나라 망쳐먹으려고 환장해서 취해온 정책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정책인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 제대로 하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의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얘기 자체가. 예. 이제 윤 대통령은 정치 아이콘 순교자로서 완성된 겁니다. 부활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힘차게 부활합니다. 우리 자유공화 시민은 당장의 윤석열 부활 투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부활 이후를 위해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집요하고 지능적이고 전략적인 운동, 상시적 운동, 상시적 정파 조직, 윤석열이라는 존재를 아이콘과 깃발로 사용하는 정당이 아닌 정파운동, 2030이 전면에 나설 수 있는 정파운동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